어림 때부터 저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었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설탕은 비타민 B1을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 간식 때문이라고요? 이 간식 때문이라고요? 어느 조용한 아침, 진료실에서 저는 지친 표정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몸이 자주 약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있으며 때로는 숨쉬기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주의를 끈 것은 단지 그 증상들만이 아니라 그의 식습관 뒤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매일 텔레비전과 건강 프로그램에서 몸에 아주 좋다고 칭찬하는 음식들을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붉고 잘 익은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는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토마토를 자주 먹기만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심혈관을 돕고 심지어 몇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의학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저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신장은 매우 강력한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몸이 흡수하는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살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장의 여과 능력은 젊었을 때보다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던 미네랄들이 노년층의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칼륨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몸의 여러 기능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은 예전처럼 칼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험한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저는 건강해 보이는 식습관이 실제로는 몸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많이 먹기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학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고 어떤 음식과 함께 조합하느냐입니다. 일상적인 식사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몸에는 그것들이 결코 작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매우 흔한 한 가지 아침 식사 습관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햄이나 소시지를 넣은 샌드위치에 신선한 토마토 몇 조각을 곁들이는 식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채소와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 잡힌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년층의 신장에게 이 조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에는 무기인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보존 기간을 늘리고 맛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 과정에서 추가됩니다.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인과 달리 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무기인은 우리 몸에 거의 완전히 흡수됩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들은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고 결국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합니다. 만약 나이로 인해 신장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토마토에서 오는 칼륨과 함께 높은 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이 혈액 속에 축적되면 그것들은 혈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미네랄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노년 환자가 제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손주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정성스럽게 햄과 신선한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건강한 식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몇 달 동안 계속한 후 그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심장이 빨리 뛰며 때로는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해보았을 때 우리는 그의 신장 기능이 상당히 감소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의학 지식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사용하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들이 이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매우 특별한 장기입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아무런 뚜렷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뒤에야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식습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노년층이 매일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신장에 조용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식습관들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노년 환자들과 함께 일해오면서 저는 점차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심각한 건강 문제는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종종 매일 식사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음식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했던 식탁의 기억과 함께하며 부모님의 보살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노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바로 그런 익숙한 습관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습관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를 먹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노년층이 여전히 신선한 토마토를 얇게 썰어 그 위에 약간의 흰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익숙한 간식입니다. 토마토의 은은한 신맛과 설탕의 단맛이 어우러지면서 먹기 편한 맛을 만들어주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조합은 노화된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토마토 자체는 다양한 유익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입니다. 그러나 몸이 이러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체내의 대사 과정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합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신경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합니다. 몸에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대사 과정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 정제된 설탕을 많이 섭취할 때 몸이 그 설탕을 대사하기 위해 비타민 B1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설탕을 많이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비타민 B1이 더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몸이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을 저장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제된 설탕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대사 과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층에서 설탕 섭취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60살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슐린 분비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민감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에 흰 설탕을 함께 먹게 되면 토마토만 먹을 때보다 혈액으로 흡수되는 당의 양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당 이상이나 당뇨 전 단계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혈당 수치를 평소보다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몸 안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매우 많은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이 혈관들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교한 여과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저는 자신이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었다고 믿는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자나 사탕 같은 단 음식은 끊었지만 그것이 단지 과일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설탕을 뿌린 토마토를 먹고 있었습니다. 한 노년 환자는 자신이 더 이상 쿠키나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대신 매일 오후 설탕을 뿌린 토마토 한 접시를 디저트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건강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의 대사 합병증과 관련된 손상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 대부분은 몸에 해로운 일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분야에서 올바른 지식이 때로는 음식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이 젊을 때에는 식습관에서의 작은 실수들이 몸의 적응 능력에 의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몸은 식단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추가되는 소량의 설탕은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지속된다면 그 누적된 영향은 점차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층의 식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에 좋다고 불리는 특정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의 먹는 방법과 서로의 조합을 이해하고 나이에 따라 변해가는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익숙한 음식들을 계속 즐기면서도 몸에 더 안전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수년 동안 많은 노년 환자들과 함께 일해오면서 저는 신장의 가장 위험한 문제들이 보통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여러 작은 요인들이 동시에 몸에 영향을 줄 때 나타납니다. 각각의 요인이 따로 보면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결과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는 신선한 토마토를 먹는 것과 동시에 노년층에게 흔히 사용되는 몇 가지 치료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60살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나 심혈관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약들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신장과 관련된 일부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는 매우 널리 사용되는 약물군이 있는데 고령 환자들에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기능을 돕기 위해 자주 처방됩니다. 이 약물들은 혈압을 조절하고 몸속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호르몬 시스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 기전이 변화하면 또 다른 영향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보통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장은 여전히 조절을 통해 남는 칼륨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점차 감소한 노년층에게는 칼륨을 배출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몸이 음식으로부터 추가로 많은 칼륨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칼륨을 함유한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당한 양으로 섭취할 때 토마토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특히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마실 경우 몸에 들어오는 칼륨의 양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한 한 노년 교사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은퇴한 뒤 그는 자신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선한 토마토 주스 한 잔을 준비해 마셨는데 그것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압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치료를 위한 약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그렇게 분리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넣는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팔다리가 평소보다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에 가벼운 저림이 느껴지기도 했으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느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히 나이로 인한 피로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그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의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항상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매우 정밀한 전기 신호에 의해 작동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변하면 이러한 전기 신호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험한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본 후 우리는 그가 매일 마시는 토마토의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혈압치료약의 작용과 함께 그 칼륨이 몸속에 서서히 축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회복한 뒤 다시 진료실에 와서 검사를 받았을 때 그는 제게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건강해 보이는 한 가지 습관이 이런 문제를 만들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음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음식도 완전히 좋은 것만도 아니고 완전히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에게는 이것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점차 감소하면 몸은 식단의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몇 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년층이 토마토와 같은 익숙한 음식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몸에 맞게 그리고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이 반드시 복잡한 방법이거나 값비싼 음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때로는 우리가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 속에 아주 단순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토마토의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이 식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토에는 여전히 몸에 유익한 여러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특히 영양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연 화합물인 라이코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몸이 노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리하고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음식의 조리 방법이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방식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요리 과정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짧은 시간 동안 끓는 물에 살짝 익히면 일부 용해성 미네랄이 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후 몸이 처리해야 하는 미네랄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를 익힌 뒤에는 조리된 물을 버리고 익힌 토마토만 사용하는 것이 신장의 여과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세부적인 방법이지만 나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이미 감소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때로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또 다른 점은 토마토에 들어있는 일부 영양소가 오히려 익혔을 때 더 잘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리 과정에서 토마토가 열을 받으면 세포 구조가 변화하고 일부 영양 화합물이 더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마토의 영양적 이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생토마토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식물성 기름과 함께 익힌 토마토와 같은 간단한 요리는 몸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노년 환자들과 함께 일해오면서 저는 또한 식사가 단지 각각의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흡수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은 젊었을 때보다 더 느리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어 몸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것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식사 후 바로 일어나는 대신 몇 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쉬라고 자주 권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소화기관이 더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영양 흡수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주방에서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토마토를 사오자마자 냉장고에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낮은 온도가 음식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마토의 경우 이것이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토마토는 따뜻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과일입니다. 너무 차가운 환경에 두면 내부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맛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부 영양적 특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토마토를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되는 서늘한 곳에서 실온으로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품질을 더 잘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방 속의 작은 세부적인 부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을 오랜 시간 유지하게 되면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 오랜 세월 일해오면서 저는 항상 건강관리가 병원이나 진료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결정은 바로 가정의 부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식사, 그리고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약해지기 시작할 때도 뚜렷한 신호를 거의 나타내지 않은 채 수년 동안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식사 속 작은 습관들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노년층 분들이 저에게 매우 익숙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만약
토마토가 이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의학에서는 어떤 음식이 완전히 좋기만 하거나 완전히 나쁘기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식습관을 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영양적 가치가 높은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으며 특히 라이코펜이라고 불리는 자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양 연구에서는 라이코펜이 심혈관 건강을 돕고 몸이 산화 과정을 견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마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으며 다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더 잘 맞도록 조리 방법을 바꾸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그 구조가 변하고 일부 화합물이 더 쉽게 흡수되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익힌 토마토에 소량의 식물성 기름을 함께 사용한다면 몸은 라이코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토마토나 토마토를 넣어 끓인 국과 같은 간단한 요리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토마토를 물에 넣어 익힐 때 일부 미네랄이 조리된 물 속으로 녹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물을 버리고 조리된 토마토만 사용한다면 몸이 흡수하는 미네랄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노년층에게 이러한 작은 차이는 때때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뿐만 아니라 저는 환자들에게 전체적인 식습관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작동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만약 오랜 기간 동안 몸이 너무 많은 미네랄이나 대사 물질을 처리해야 한다면 이 필터는 점차 과부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단을 균형 있게 조절한다면 신장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적당하며 균형 잡힌 식사는 어떤 한 가지 음식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일하면서 저는 장기적인 건강이 한 번의 큰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균형 잡힌 한 끼 식사, 적절한 조리 습관,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매우 특별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그 기능의 일부가 이미 줄어들었어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보호하는 일은 병이 나타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직 건강할 때의 일상적인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많은 건강 문제를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의학 지식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단 하나의 올바른 정보가 적절한 순간에 전달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비슷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셨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의 식사 속에서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지식들이 앞으로의 세월 동안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